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종훈입니다. 6월 16일 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어제였습니다. 이 보문산, 대전의 보문산 인프라 조성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2025년까지 14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전망대가 있지만 이 전망과 천문관측 그리고 스카이워크가 함께하는 전망대가 조성이 될 거고요. 보문산 일대를 투어할 수 있는 교통시설도 만들어진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출렁다리와 오토 캠핑장도 만들고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보문산 대축제도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조성 계획에는 시민과 전문가, 시민단체가 함께 모인 민관 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이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문산 개발 사업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2006년부터 계속 표류를 하고 있었는데 14년 만에 대전 시민들의 공감대를 좀 얻었다고 하는데 보문산, 대전 사는 분들이라면 한 가지 추억은 다 있을 산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25년까지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추진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대전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 속에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돼야죠. 보문산 일대 관광 자원들과 잘 연계돼서 중부권 최고의 쉼터 그리고 최고의 명소로 개발되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 또 알아봐야 되겠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덥겠지 하고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오늘도 덥겠지요? 네, 오늘도 아침부터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전의 현재 기온 21도인데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4도 정도 높은 24도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전이 3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좀 더 덥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바다에 안개가 유입되면서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지는 곳이 있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지만 자외선과 오존에는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햇볕이 강한 시간대를 피해서 오전이나 늦은 오후에 외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질하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아산여 30도, 공주 31도, 대전여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8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과 모레 구름이 볕을 가려주면서 낮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는데요. 이후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대전의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시험들이 많이 미뤄졌었죠. 미뤄졌던 시험들이 이제 하나씩 치러지기 시작하는데 지난 주말에는 이 교육 공무원이죠. 교육 공무원 임용 시험이 있었고요. 이번 주말에는 또 소방 공무원 임용 시험이 진행이 된다고 그랬죠. 네, 계속해서 시험 일정이 미뤄지면서 마음 졸인 청년들이 참 많았을 텐데요. 아무쪼록 시험 잘 치르시고 또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취업 시험은 아니지만 뭐 시험하면 다들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 어렸을 때 첫 번째 봤던 받아쓰기. 받아쓰기. 3개 맞았어요. 그래서 엄청 혼났던 추억과 그리고 제일 떨었던 건 와, 왜 그렇게 떨렸을까요? 운전면허 시험가 보러 가서 필기인데 떨었던 이유를 알고 봤더니 창피할까 봐. 떨어지면 창피할까 봐. 기억이 있어요. 어떤 시험 기억나세요? 저는 아무래도 대입 시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저는 두 가지 봤죠? 그럼요. 수능과 저는 실기 시험을 반반 비율로 봤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가 없어서 정말 바빴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걸 더 떨었어요? 아무래도 실기 시험이 아직 주제가 그날 당일에 공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떨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뭐 잘 합격하셔서 잘 다행입니다. 가뜩이나 뭐 취업 스트레스 많이 받는 청년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 어려움 겪고 있는데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는 이렇게 정했어요. 힘내라 청춘, 펼쳐라 청년의 꿈으로 정해봤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꿈. 근데 청년이 젊은 사람만 청년이 아니고 요즘에는 뭐 40, 50대까지 청년이라고 하니까 함께 그 꿈을 펼치는 파이팅하는 모습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뒤에 보내주세요. 제가 항상 하는군요, 이제.
저는 이분의 청년 시절을 뭐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죠. 예, 거짓말은 혼나요. 자, 박찬규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찬규입니다. 아주 희망차게 활기차게 시작하는 아침의 목소리. 시험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도 뭐 여러 시험들 봤지만요. 네. 개그맨의 꿈을 안고 서울에 올라가서 봤었던 개그맨 시험도 생각이 나고 아.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역시 대전 MBC 리포터 오디션을 통해서 여기에 또 아직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시험이 가장 기억에 남죠. 결국은 개그맨 네. 시험을 봤었다는 거는 떨어졌다는 얘기죠. 아, 네. 그렇죠. 최종까지는 못 갔죠. 그렇죠. 저도 K본부 개그맨 시험을 저는 봤었었는데 쭉 이제 M이었습니다. M으로 예, 역시. MBC로. 저 나쁜 사람으로 몰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디션을 잘 통과하셔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그럼요. 저도 행운이고 시청자 네. 여러분도 너무 좋으네요. 네. 네. 오늘 준비한 소식도 내일의 희망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의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노을 명소로 알려진 대전의 대동. 여기가 이제 산비탈의 위치에 있고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떠나고 이제 빈집들도 많아졌는데요. 이 마을에 수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또 아이들과 함께 해온 청년들이 있어 만나고 왔거든요. 화면을 통해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대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대동. 요즘 어느 동네보다 핫한 곳으로 버려진 주택을 특색 있는 공간으로 만들며 대동만의 느낌과 희망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젊은 사람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가득 차요. 이렇게 카페나 이런 음식점이 갑자기 막 점심시간 되면 가득한 거예요. 대동에 대한 애착과 공감을 바탕으로 청년형 마을 기업을 만들고 희망의 씨앗을 키워가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봅니다. 대전시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곳, 대전시 동구 대동입니다. 평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만큼 좁은 골목들이 길게 이어져 있는데요. 사람들이 떠나고 난 빈집을 활용해 새로운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 대동으로 왔습니다. 오래된 골목도 많이 있고 지대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여기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가서 만나보시죠. 갑니다. 유년 시절의 추억 한 모금이 떠오르는 대동 골목. 시간이 멈춘 듯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덩그러니 옛집만 남아있는 곳에서 그 빈자리를 채우며 대동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대동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예전에 첫 기억은 어땠어요? 네, 처음에는 가로등도 좀 없고 좀 어두운 그런 동네였는데 이제 저희가 또 새로운 공간을 좀 만들고 또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주변에도 좀 가게들이 좀 생기면서 좀 골목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골목이 정감 있고 한데 또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죠? 네, 지금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청년들이 이제 소재동이나 이 대동 이 지역에 지금 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문화 공간들이 생기면서 좀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대동만의 낭만과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느껴볼까요? 소박하면서도 단아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터를 지켜온 듯한 오래된 집 한 채. 청년형 마을 기업이 꾸려가는 식당인데요. 어떤 곳인지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반 주택이었는데 안으로 들어오니까 깔끔한 식당이 있네요. 아, 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래된 가정집을 좀 개조해서 식당하고 카페로 오픈했습니다. 와서 이제 음식 드시고 또 주변 분위기가 색다르잖아요. 네네. 다른 데는 어때요? 그냥 오셔서 조금 가정집인 줄 알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오셔서 좀 편하게 식사하셨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 계셔갖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20, 30대 젊은이들에게 대동의 핫플레이스로 손꼽히는 식당. 자그마한 공간이지만 소품 하나하나에서 정성과 세심함이 느껴집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집의 대표 메뉴는 카레와 돈가스. 사장님이 직접 개발한 소스가 별미라고 합니다. 지금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착착착착 진행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음식이 주문받고 그때 들어가고 워낙 시간이 좀 걸리는 메뉴들인데 그래도 손님들이 많이 인내해 주세요. 근데 요리가 비주얼이 상당히 화려하고 예쁘고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네, 오셔서 드시는 분들이 좀 즐겁고 재밌었으면 좋겠고 행복한 시간에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갖고 조금은 좀 차별됐으면 해서요. 네. 돈가스와 카레가 최고의 메뉴였던 시절 기억나시나요? 추억이라는 접시 위에 부드러운 오믈렛과 맛깔스러운 소스 그리고 노릇하게 튀겨낸 돈가스를 올려 담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개발한 소스라고 하는데 어떤 맛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맛있는 냄새가 펄펄 피어나고 우리에게 친근한 음식 카레가 대동만의 스타일로 재탄생했습니다. 밥 위에 고소한 달걀 프라이를 얹고 조금은 묽게 끓인 카레, 새우튀김을 올려주면 맛있는 냄새가 펄펄 나는 카레 완성! 부담 없이 한 입 먹고 나면 진한 향기와 맛이 입안에 감돕니다. 이런 데는 대부분 또 뭐 가족이나 연인들과 함께 오는데 또 남자분들끼리 점심시간이라서 밥 먹으러 왔어요. 네. 이전에도 여기에 한번 왔을 때도 느낀 건데 정말 식당이 깨끗하고 맛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저희 와이프랑도 한번 같이 와서 밥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한 번씩 와봤는데 올 때마다 이렇게 식당들이며 뭐 카페며 다 예쁘고 맛도 좋고 해서 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또 맛 감별사 아니겠습니까? 입소문이 자자한 메뉴들을 하나씩 먹어봐야겠죠. 먼저 돈가스를 살짝 잘라보니 치즈가 쭉 속을 꽉 채운 돈가스 맛이 궁금했습니다. 돈가스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매운맛 특제 소스가 별미였습니다. 이곳의 카레는 어떤 맛일지 노릇하게 튀긴 새우튀김을 크림 카레에 푹 찍어 먹어봤는데요. 고소하고 달콤한 풍미가 느껴졌습니다. 카레는 역시 밥에 살살 비벼 먹어야지요.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쫙 퍼지는데요. 먹을수록 행복해지는 맛입니다. 처음에 돈가스와 카레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 있겠어 생각을 했는데 야, 이 비주얼부터가 상당히 색다르고요. 그리고 맛도 정말 좋습니다. 이 돈가스, 그냥 돈가스 소스가 아니고 매운 돈가스 소스인데 이 소스가 튀김옷과 고기가 잘 어울리고요. 이 카레도 보통 카레가 아닙니다. 크림 카레, 부드러운 크림 카레, 상당히 맛있습니다. 다음에 또 오고 싶은 집이네요. 대동 골목이 핫해진 이유 조금씩 알 것 같죠? 배가 든든하니 기분도 좋고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맛있게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니까 또 다른 양식을 만나러 가시죠. 이번에는 마음의 양식입니다. 이쪽으로. 마음의 양식을 찾아간 곳은 바로 식당 옆 문화충전소 동네 책방입니다. 저마다의 개성과 주제를 담은 독립출판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자 쉼터가 되어주는 곳인데요. 그러다 보면 대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더 커지겠죠. 대동의 책방과 카페 이런 복합적인 공간을 만든 이유가 있나요? 단순히 뭐 커피만 마시는 것보다는 그 시간을 다채롭게 즐기길 원하는 것 같아요. 카페를 가는 이유가 그렇다 한다면 카페 음료도 판매하지만 어떤 책들도 볼 수 있고 하면서 좀 다양하게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면서 한적하던 동네가 활기가 느껴집니다. 원주민들도 이런 분위기를 반기고 있는데요. 정말 궁금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주변에 젊은 사람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가득 차요. 이렇게 카페나 이런 음식점이 갑자기 막 점심시간 되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참 이렇게 알려진 동네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세 번째 마을 기업은 카페입니다. 이곳은 조합원들의 교육이나 마을 주민들의 회의가 열리는 공간인데요. 직접 만든 디저트와 커피로 더 사랑받는 곳입니다. 식당 갔다 책방에 카페까지 분위기가 다 따뜻하면서도 비슷하네요. 네, 이제 이 마을에 있는 어린이들을 좀 이렇게 돕기 위해서 봉사활동으로 청년들이 처음에 조금 와가지고 이제 그 일들을 하다가 이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이제 조금씩 자라고 이제 청소년이 되면서 각자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또 어떤 일을 꿈꿔야 될지에 대한 관심이 좀 없는 걸 봤어요. 더불어서 또 좀 우리가 이 마을에서 같이 예쁜 문화 공간들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생겨가지고 카페도 만들고 또 조금 지나서 식당도 만들고 책방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7년 전 처음 대동에 왔을 때 보살폈던 어린이들이
꿈이나 희망 없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침반이 되어주고자 의견이 모아져 바리스타 교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실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여력들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는데 이제 교육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을 좀 회복하더라고요. 또 한 번의 계절이 바뀌는 요즘 대동 골목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청년연 마을기업 조합원들은 대동의 멋과 문화를 지키며 살고 싶은 동네로 키우고 싶다는데요. 저희가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도움을 주고 함께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 그리고 청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있는데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그 아이들을 돕고 서포팅하고 싶고요. 이 마을에서 좋은 이웃, 따뜻한 이웃으로 같이 살아가면서 이웃분들이 언제나 즐겁게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그래서 마을 구석구석이 더 생동감 있고 또 청년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따뜻한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대동 골목이 요즘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대동만의 멋과 낭만을 지키려는 이들 덕분인데요. 마을의 생기를 불어넣고 일자리를 만들며 대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청년들,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웃들과 행복한 마을, 찾아가고 싶은 동네로 키워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대전 대동의 청년형 마을 기업을 만났는데요. 이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버려진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네. 지금 만들어 나간 거잖아요. 더 좀 뿌듯한 건 아이들까지 이제 보살핌을 가졌다라는 게 뿌듯합니다. 네. 예전부터 뭐 그랬지만요. 지금 또 가장 대전에서 인기 있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곳 대동입니다. 그런데 인기를 있기 이전부터 또 이 마을에 관심을 가져왔었던 거고 또 주민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아이들에게 또 사랑을 나눠줬던 건데 또 이제 공익 사업을 위해서 카페와 식당을 연 거거든요. 두 분도 정말 맛도 좋고요. 분위기도 괜찮으니까 한번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저도 카페는 가봤는데 식당을 아직 못 가봤거든요. 꼭 그러니까요. 가보도록. 예. 그런 돈가스의 매콤한 소스의 맛도 궁금하고요. 그러게요. 또 부드러운 카레의 맛도 네. 너무나 궁금한데 이 청년형 마을 기업이 취지나 성과 면에서 우수 사례로 꼽힌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마을 기업이 지역의 공동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 청년연 마을 기업이 딱 부합을 하는 거죠. 앞으로도 승승장구해서 대동의 멋과 낭만을 잘 지켜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어느 동네, 특히 이제 원도심이 동네가 발전해 나가면서 네. 사실은 원주민들과의 융합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네. 지금 바라봤던 그 모습들은 너무 잘 이루어져 내는 것 같고요. 대동의 청년들이 고유한 색깔을 꾸준히 쭉 잘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핫플레이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아침엔 퀴즈입니다. 퀴즈를 풀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간이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네.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네.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퀴즈도 풀고 그렇죠. 상식도 쌓아보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시작부터 시종일관 M만 사랑하고 있는 박찬기 네. 리포터가 오늘 퀴즈 또 함께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 아침엔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 하고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바로 만나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좋은 원두를 선택하고 기계를 활용해 고객의 주문에 맞는 커피를 만드는 사람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바리스타, 2번 큐레이터, 3번 소믈리에. 커피는 사실 이제 향으로 시작을 해서 네. 입에서 이제 맛을 느끼는데요. 맛있는 이 향이 좋은 커피를 만드는 사람들을 네. 저는 스타로 인정합니다. 네. 스타로 인정하시는군요. 예, 와, 그냥 스타. 그냥 스타. 그냥 스타다. 네, 그리고 또 커피는 이후에 마셔도 좋지만 저는 바로 마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스타. 예. 바로 바로 예, 스타. 맞습니다. 네. 오늘 아침의 퀴즈 첫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번 바리스타가 정답이었습니다. 바리스타는 이탈리아어로 바 안에서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즉석에서 커피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요. 존 원두를 선택하고 커피 기계를 활용해 고객이 원하는 커피를 만들어 서비스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창규 리포터가 소개해주신 마을이잖아요. 빈집으로 가득했던 대동에 뭐 책방, 식당, 그리고 뭐 카페까지 네. 이렇게 청년형 마을 기업이 들어오면서 좀 더 사람들이 모이고 활기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침대했던 원도심이 이런 마을 기업을 통해서 더욱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그럼요. 네. 바리스타. 바리스타. 저도 자격증 하나 정도는 따고 싶어하는 꿈의 네. 직업 중에 하나인데 저는 마시는 것만 아직 열심히 해서 네. 자, 바리스타 만나봤고 두 번째 문제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는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과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둥근 모양의 열매로 3,000년 전부터 건강 보조식품이나 약재로 사용해왔으며 새콤달콤한 맛을 자랑하는데요. 주로 술이나 청을 담가 먹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복숭아, 2번 자두, 3번 매실. 뭐 청 얘기도 있지만 술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복숭아주, 자두주, 오. 매실주 뭐 어울리는 게 있을 거고요. 네. 앱부터 그랬어요. 이게 알이 실해야 된다고. 알이 실해야 된다고? 튼실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요즘에 뭐 술이나 청으로 많이 담가 먹고요. 네. 원액 걸 또 타서 또 여기저기 많이 드시기도 맛있죠. 하는데요. 네. 자, 오늘 아침엔 퀴즈의 두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번 매실이 정답이었습니다. 매실은 매화나무의 열매로 음식물과 피, 몸속의 물속의 독까지 삼독을 없앤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탁월한 해독 작용으로 오래전부터 약재로 사용돼 왔는데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피로 회복이 좋고 체질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매실은 갈증 해소뿐만 아니라 살균 그리고 항균 작용까지 함께해서 식중독에 요즘 같을 때 가장 큰 네. 도움이 되는 식재료인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소화 안 되고 좀 더부룩하고 했을 때 네. 매실청에 좀 물을 타서 마시면 이 복통이 싹 가라앉는 민간요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6월 요맘때쯤 되면 이제 막 나옵니다. 매실이. 매실청 좀 장만하시거나 아니면 매실청을 좀 담으시면 민간요법에도 도움이 되고 아무래도 이제 항균, 살균 작용이 있으니까 이 몸에 독소 빼는 데도 도움이 되고 네. 술 좋아하시면 오. 왜 또 입이 땡기나 여기서 매실주를 담으시면 또 좋은 선물도 되고 행복한 시간 가질 수 있어요. 네. 매실주 좋아하시지요? 저는 뭐 매실과 관련된 거 다 좋아하죠. 그렇군요. 네. 네. 이 독을 빼는 거예요. 네. 독을 빼는 것.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연결할 텐데요. 자, 매실을 먹어봤고요. 다음엔 어떤 문제일까요? 자,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이번 세 번째 문제는 OX로 준비를 했는데요. 요즘에 날씨가 더워지면서 덴탈 마스크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관련된 문제 준비했습니다. 문제 주시죠. 3, 2, 1. 침방울 차단 효과가 있는 덴탈 마스크는 의약 외품이라는 표시가 붙는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선택해 주시죠. 이제 허가를 받았느냐, 네. 아니면 안 받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 덴탈 마스크 외에도 최근에 이제 비말용 마스크까지도 이제 허가를 냈다라고 했는데요. 그럼요. 네. 약국에서 팔아요. 네. 허가를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럼 뭐 굳이. 네, 얘기를 해야 될 거. 네. 덴탈 마스크에 의약 외품이라는 표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오늘 아침에 퀴즈 세 번째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어떨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O였습니다. 침방울 차단 효과가 입증된 덴탈 마스크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허가한 의약 외품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의약 외품 덴탈 마스크는 액체 저항성 실험을 거쳐 방수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얇지만 세 겹의 MB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시중에 판매되는 덴탈 마스크는 무늬만 덴탈 마스크일 뿐 네. 비말 차단 효과가 검증이 안 된 공산품이 많다고 하니까요. 덴탈 마스크 구매하실 때는 의약 외품 표시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입을 하실 때 네. 의약 외품인지 아닌지를 그럼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냥 무늬만 마스크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온 마스크들도 그렇고 착용을 한다라는 게 의미가 아니라 보호를 한다라는 게 의미니까 그럼요. 꼭 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구입을 또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리고 조금 나눠줬습니다. 네. 저 못 받았는데? 네?
네, 그렇군요. 다음 문제 가볼까요? 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오늘 아침의 퀴즈 네 번째 문제 이어서 만나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실내 온도를 낮추거나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기계 장치로 액체가 증발할 때 주위에서 열을 빼앗는 증발열을 이용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선풍기, 2번 에어컨, 3번 공기청정기. 네, 이번 문제도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네. 뭐 여름철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전제품 중 부채죠, 하나고요. 부채. 가전제품 중 하나인데 보기 중에서 가장 시원한 바람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것을 네. 고르시면 바로 정답입니다. 바람이 나오긴 나오는데 네, 가장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예. 것. 또 뭐 올여름 너무 덥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전기요금이 조금 걱정이 되네요. 네. 그렇죠. 셋 다 나오기는 나옵니다. 네. 바람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네. 가장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것 네. 무엇일까요? 아침엔 퀴즈의 네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번 에어컨이 정답이었습니다. 에어컨은 실내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장치로 여름에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냉방 장치라고도 부르는데요. 일정한 공간을 알맞은 온도와 습도, 기류 분포로 조절하고 동시에 공기 속의 먼지 등을 제거합니다. 에어컨이 어디에서 최초에 사용됐을까 궁금하신 오. 분들 계신데 최초의 에어컨은요 이 습도가 높은 여름에 인쇄물들이 잘 건조하게 나오지가 않아서 인쇄소에서 처음 사용을 시작을 했다고 네. 그러는데 에어컨 이제는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 왔어요. 네. 여름인데 근데 이제 에어컨이 너무 많이 이제 쐬게 되면 그리고 온도를 낮추게 되면 냉방병이 걸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시원한 여름 보낸 것보다 병들게 되잖아요. 네. 냉방병을 예방하는 적정 온도는 조금 높게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26도에서 28도 정도로 가동을 하시면 냉방병도 예방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전기요금도 아낄 수가 그럼요. 있어요. 에어컨 많이 틀고 시원하다고 돈 많이 내고 조금 버티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네. 자, 에어컨 만나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 활기찬 리포터, 박창규 리포터. 마지막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마지막 문제는 속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속담 중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 감기는 개도 아니 걸린다. 이것 병아리 하루볕이 새롭다.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3, 4월, 2번 5, 6월, 3번 9, 10월. 네, 문제에 나온 속담 외에도 여자가 한을 품으면 또 이때 뭐 서리가 내린다 뭐 이런 말도 제일 무서운 있잖아요. 말인데 그걸 왜 했어요? 네. 네. 무서워요. 딱 이맘때니까 뭐 이맘때 6월이잖아요. 네. 6월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잘못하면 뭐 개가 되죠, 개.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이 속담 문제인데요. 오늘 아침에 퀴즈 마지막 문제 정답이 시기는 언제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번 5, 6월이 정답이었습니다. 5, 6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에 감기 앓는 사람에게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고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고요. 5, 6월 병아리 하루볕이 새롭다는 짧은 동안에 자라는 정도가 아주 뚜렷함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뭐 마스크 안 줬다고 지금 삐졌어요. 네. 조금 삐졌어요. 이따가 네. 제가 드리면 되는 걸 그걸 꼭 사람들은요 급하단 말이죠. 박창규 리포터. 네. 저는 아까 바리스타 자격증 한번 따보고 싶다 오. 그랬는데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얘기를 조금 아까 했었잖아요. 네네. 혹시나 네. 지금 뭐 좀 배워보고 싶거나 뭐 따고 싶은 자격증이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아까 청소년들을 보니까요. 청소년들과 관련된 것들, 청소년을 조금 더 같이 옆에서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한번 따보면 어떨까? 그 공부 조금 하고 계시지 않아요? 청소년 지도학은 있는데요. 네. 지도사 자격증은 있는데 상담 쪽으로. 야. 박창규 리포터하고 상담하면 네. 다 힘내서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목소리가 자체가 상담이 힘이 나니까. 네. 자, 오늘도 좋은 소식과 더불어서 활기차게 문제 함께했던 박창규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힘내라 청춘, 펼쳐라 청년의 꿈입니다. 네. 뭐 가족들의 꿈, 청년의 꿈을 응원해 주시는 사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뭐 얼마 전에 이제 40 조금 넘은 분인데 네. 뒤늦게 이제 미용사 자격증을 도전을 했는데 딱 네.
싶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기준을 저희가 네. 좀 넓게 봅니다. 아까 박창규 리포터하고 사담을 하면서 네. 시골에 가면 60까지도 오, 청년회에 청년. 가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네. 이게 우리 나이를 준하지 마시고 뭐 새로운 도전을 했을 때 뭔가 좀 자격증을 땄거나 파이팅하는 네. 모습들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농촌은 요즘에 정말 바쁩니다. 농번기예요. 네. 이 바쁜 농촌 소개해드릴 분이 30년간 이제 소를 키우는 축산업에 종사를 하셨는데 네. 재밌는 건 이분이 농부이면서 색소폰을 연주를 와,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낭만 농부 소식 준비를 했는데요. 네. 농사짓느라 힘들 때마다 이 색소폰을 불면서 쉼을 달랬다고 합니다. 낭만 농부 홍재옥 씨를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경북 경산의 한 대추 마을.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는 대추순들을 솎아내느라 농부의 손길은 잠시도 쉴 틈이 없는데요.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 아이고 또 시작이네. 이렇게 바쁜데 저러고 싶을까? 참네. 감미로운 이 선율의 주인공은 아내만큼이나 색소폰에 푹 빠져 사는 농부 홍재옥 씨입니다. 나도 열심히 이제 일을 했는데 쉬는 시간에 연주를 하면 힘이 벌끈벌끈 솟지. 농사면 농사, 연주면 연주. 거기에다 마을 이장까지 맡고 있는 동네 인기 스타. 우연히 알게 된 색소폰의 매력에 푹 빠져 제2의 삶을 살고 있다는데요. 그의 유별난 색소폰 사랑을 지금 만나봅니다. 도시보다 일찍 시작하는 농촌의 아침. 낭만 농부 홍재옥 씨의 하루는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금둥이다 너 노령이다 너 너가 아들 보고 잘 놀았나 왜 너? 주인이 오면 이래 좋다가 좋아라 한다 하니까 소가 오야 뛰지 마라. 뭐 그리 좋노? 그래 좋나? 뭐 그리 좋노? 이놈 묵자. 대추밭에다 축사까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지만 소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데요. 한 30년 됐을 때. 강산이 3번 변해도 소들을 향한 마음만큼은 늘 변함이 없으시다네요. 너가 잘 먹고 있거라. 내 좋은 거 갖고 올게. 좋은 거 갖고 올게. 기다리라. 이장님, 이 아이들 두고 어디 가세요? 아, 뭘 들고 오시나 했더니 또 색소폰 아닌가요? 자, 금붕아, 누렁아, 내가 내 좋은 노래 들려줄게. 잘 들어라. 유별난 주인 덕분에 여기 소들은 하루도 지루할 틈이 없겠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는 어이없는 듯 이내 웃음을 짓고 마는데요. 이장님, 대체 색소폰이 어디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사람 목소리와 비슷한 그런 또 소리를 내면서 아주 경쾌한 소리가 나이 참말로 듣기도 좋고 좋습니다. 그래 한 8년 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동료가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배웠어요. 내가 즐거우니까, 첫째로 즐거우니까 내가 늙지도 않고 젊어지는 것 같아. 젊음을 가져오는 것 같아, 음악을 하니까. 가장으로서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세월. 반평생 몸담았던 기술직 공무원을 은퇴하고 우연히 취미로 시작했던 색소폰은 그의 삶에 또 다른 운명이 됐습니다. 소들과의 달콤한 만남을 뒤로하고 어디론가 향하는 부부. 금붕이하고 누렁이하고 좋아가지고 니리 뛰고 치 뛰고 그래 좋아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노? 누르기하고 금둥이가 내보다 낫네. 당신은 그래 뭐 색소폰 소리가 듣기 좋더나 그래. 나는 멀리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건 좋지만 옆에서 쿵짝쿵짝 끄는 거는 싫다. 아 그래. 아웅다웅 하는 사이에 도착한 곳은 한적한 창고인데요.
이장님에겐 꽤나 익숙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색소폰 연습실입니다. 연습실이고 저녁에 일찍이 자고 새벽에 잠이 안 올 때는 여기서 연주를 하죠. 농사 이외의 시간을 색소폰 연습으로 보낸다는 이장님. 요즘 말로 1일 3강, 아니 1일 3색소폰인 어르신에게 이곳만큼 최고의 아지트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내도 괜히 섭섭한 마음이 들 수밖에요. 시도 때도 없이 색소폰 하고 있을 때는 정말 싫어요. 그렇지만 색소폰으로 힐링을 하고 즐거움을 가지니까 그냥 봐줄래요. 관객 없는 공연에도 끝날 줄 모르는 연주. 사실 이장님도 아내의 마음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아이고 시끄럽다고 아이고 색소폰 불지 말았고 이래 성도 내고 이랬어요. 포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또 내가 배웠는 연주는 있고 이래가지고 그 잊어볼까 싶어가지고 내가 일하면서도 한 번씩 잠깐 짬을 내가지고 연주를 하고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아내 보기에 좀 내가 미안하고 이해해줘가지고 고마워요. 미우나 고우나 언제나 관객 영순위인 아내. 표현이 서툰 경상도 사나이의 연주는 오늘도 달콤하게 무르익어 갑니다. 다음 날 이장님의 발걸음이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친한 동료이자 스승인 권창수 색소폰 연주가 반가운 포옹을 뒤로하고 두 남자의 수다가 이어집니다. 완전 까먹는 상태에서 다 출발했거든요. 누구든지. 그런데 우리 이장님께서는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좀 빨랐습니다. 받아들여 속도가. 그리고 열심히시고 이래가 얼마 안 가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죠. 음악의 음자도 몰랐던 시절 끝까지 믿고 이끌어준 고마운 사람. 진한 우정을 자랑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그야말로 색소폰이 맺어준 소중한 인연과도 같습니다. 참 저한테는 참 둘 없이 아주 좀 뭐라 그럴까 하늘에서 내리신 정말 친구다운 친구. 안 만나면은 서로 보고 싶어서 서로 난립니다. 그래도 또 선생님이 또 잘 가르쳐 줘가지고 내가 또 이만큼 또 내가 색소폰을 또 이래 불고 이래 하지. 그 스승의 그 제자 아니랄까봐 호흡이 척척 맞는 두 사람. 뜻을 함께하는 동료가 있어 이장님의 유별난 색소폰 사랑도 더욱 빛을 발하는 게 아닐까요? 무료했던 일상에 활력을 넣어준 에너지. 그가 지금까지 색소폰을 잡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음 날 국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 오니 동지나무 밑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의 부름에 한달음에 모인 마을 사람들.
우리 진짜 동장은 막 너무너무 잘합니다. 예. 다 칭찬합니다. 다른 사람 뭐 10년 하는 보다 공사도 더 많이 땡겼어요. 2년 동안. 오래 해야지. 오래 하셔야 예, 오래 해야 돼.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예, 맞아. 7년에 8년에 뭐 9년 많이 하면 좋습니다. 마을의 일이라면 솔선수범하는 이장님이 주민들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공연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름하여 대추마을 낭만 공연. 관객들의 반응을 보아하니 성공인 것 같은데요. 자주 하면 좋지. 이장님 말씀하셨어. 코로나 끝나고 우리 한 번 더 한다 거야. 공연의 마지막 순서. 긴장된 이장님의 모습에 관객들의 기대가 커집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아십니까? 예, 이 하수영 씨 노래를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를 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연주.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노래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감사하죠. 어인 회원 여러분, 오늘 정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코로나를 잘 이겨내도록 모두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색소폰을 통해 나와 내 이웃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는 낭만농부 홍재옥 이장님. 유별난 색소폰 사랑만큼이나 더 멋진 모습으로 언젠가 무대에서 만날 그날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뭐 친구의 동반자라고 그래 생각하고 그래도 음악을 한다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한테는 뭐 늙지도 않고 뭐 더 젊음을 또 가져오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공직 생활을 은퇴를 하고 네. 조금 일찍 은퇴하신 것 같아요. 네. 농사 지으면서 이 색소폰을 연주하는 이장님이자 낭만농부 홍재옥 농부인데 네. 저는 이제 화면 시작할 때 소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네. 소들이 관람객이 되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그리고 또 대화를 하고 하니까 막 뛰네요. 누렁이가 네. 저렇게 뛰는 건 좋아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정말 좋아하는 모습이 네. 신기하기도 하고 그만큼 또 연주가 멋져서 좋아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소들도 드는데요. 감성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뭐 농사도 지으시고 마을도 돌보시고 색소폰까지 부시려면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네. 뭐 단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이렇게 바쁜 시기에 네. 색소폰 불고 계시면 아내분 속이 좀 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어쩔 수 없이 드네요. 네. 하지만 그 마지막에 연주된 그 곡 하나로 이 아내분도 좀 싹 내려가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그 농사 잘 지으면서 네. 색소폰 연주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좀 더워지고 하다 보면 네. 뭐 좀 한적하고 시원한 곳을 찾기는 찾는데 이게 마땅히 또 어디 갈까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어떻게 네. 좀 한적한데 좀 시원하고 좋은 곳 있죠. 있어요? 네, 그럼요. 네. 강원도 평창. 좀 멀긴 어떠세요? 한데. 조금 멀긴 네, 하지만 네네. 생각만 해도 눈이 시원해지고요. 그렇죠. 뭐 수려한 자연 환경과 또 이색 박물관들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떠나보시죠. 초여름의 정취가 가득한 평창을 찾았습니다.
저는 지금 정말 이 사계절의 매력이 정말 뚜렷한 평창에 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평창에 이 작년에 정말 특별한 정말 이색적인 박물관이 문을 열었다고 해서 찾아와 봤어요. 이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이색적인 박물관 어떤 곳일지 지금 바로 소개할게요.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입구부터 약간 좀 독특한데요. 여기가 어딘가요? 다양한 인형들과 피규어가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입니다. 지난해 개관한 인형박물관, 작가와 수집가들이 모은 다양한 인형과 피규어, 그리고 관련 소품 2,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인형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럼 같이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럼 갈까요? 가시죠. 이런 것도 엄청 멋있어, 그죠? 첫 번째로 구경할 곳은 영화 속 주인공들을 표현한 피규어를 모아놓은 곳인데요. 수집품 하나하나 그야말로 남심저격, 어릴 적 추억을 모으는 키덜트들을 위한 공간이네요. 또 다른 전시실로 향하는데요. 풀처럼 막 약간 로또 묻은 느낌 나고. 뭐야 여기? 대박! 완전 내 스타일이야 여기. 어머 이거 얼마야? 너무 좋았던 걸까요? 김보배 리포터가 높은 돌고래 소리를 내게 만드는 이곳은 아기자기한 인형들로 꽉 찬 돌 라이브러리. 어떡해! 너무 예뻐 진짜. 아니 이게 도대체 몇 개야? 아니 이걸 누가 다 했대요 진짜? 네, 여기 있는 인형들은 어떤 인형 수집가가 20몇 년 동안 모은 인형들. 그죠? 이게 한 조에 모은 게 아니야. 오, 어떡해 너무 예쁘다 진짜.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했잖아요. 세상에. 아니 이런 데가 있었어요 진짜. 우리나라에 진짜 없는 게 없고 여기 책도 있어요. 이곳에 있는 책들은 이 공간의 인형 수집가인 이수연 작가가 직접 쓰고 만든 책입니다. 이수연 작가님이 이거를 다 모으신 건가 봐요. 근데 이수연 뭐야? 이수연? 뭐야? 설마 아니죠? 네, 제가 맞습니다. 뭐야? 큐레이터님 이거 다 하신 거예요? 네네. 뭐야? 아까는 아니라고 하시더니. 뭐야? 이걸 다 하신 거예요? 대박!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인형을 모았다는 이수연 작가. 현재는 인형 수집가 겸 호러소설 작가로 활동 중인데요. 인형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이곳 인형박물관의 큐레이터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 작가이자 수집가신 거잖아요. 네. 이 많은 이거를 언제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진짜?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인형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수집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인형들을 모으는 이유? 아니면 인형의 매력? 그런 게 있을까요? 인형들마다 생김새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옷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형들을 하나하나 모으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진짜 대단하고 멋지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좀 검색을 잠깐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인형의 집도 인형의 집이지만 정말 또 특별한 전시장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거는 또 어디에 있는 건가요? 궁금하신가요? 네. 따라오세요. 박물관 안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곳이 있다는데요. 그래서 그 특별한 거기 박물관은 지금 다 온 거예요? 어디예요? 네, 조금만 더 가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온 건가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대박! 선배님! 피규어의 모델 누군지 감이 오시나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너무 익숙한 모습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 가수 전영록 선배님이 수집품이 여기 왜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저희 박물관의 명예 관장님이십니다.
이곳은 바로 가수 전영록 씨가 직접 모은 수집품들을 전시한 곳인데요. 아니 근데 이게 관람 방향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가장 첫 번째인데 네. 여길 왜 가장 또 마지막에 보여주신 거예요? 아, 네. 왜냐면 바로 옆에 저희 명예관장님이신 전영록 선생님의 박물관이 따로 있거든요. 아, 그럼 또 박물관이 있는 거예요? 네네. 아, 그럼 거기를 구경을 가야겠네요. 지금 바로 가보시죠. 인형박물관 옆에 위치한 또 다른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이 전영록 선생님의 개인 박물관이라는 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2층 전시실로 향했는데요. 쌤 근데요, 이 전영록 선배님은 이 가요계의 정말 산 역사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여기에 전영록 박물관을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서울에서도 아마 이런 건의는 왔을 거예요. 근데 뭐 영록이 형님이 이렇게 내세우는 성격이 못 돼서 오래된 지인으로서 제가 제의를 한번 했어요. 뭐 이런 장소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소장품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지. 그러니까 황해 선생님과 백설이 선생님의 뭐 자료들 여기다 다 갖다 놓고 남들한테 노출을 시킵시다. 예, 대중들한테.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옮기게 됐어요. 너무 궁금해요. 빨리 구경하러 가고 싶어요. 가세요. 여기예요? 네. 우와. 엄청나죠? 이게 가수 전영록 씨가 무려 40여 년간 모았다는 수집품들이 전시한 이곳. 그야말로 그의 역사가 담겨있는 곳인데요. 데뷔 시절 입었던 의상부터 출연 영화 포스터와 음반까지 다양한 소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니 이게 실제로 다 입으셨던. 당연하죠. 와. 예전 그 도라이 영화 너무 신기해요. 제가 보기엔 이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오, 이거 너무 예쁘다. 오, 이거 저 입고 싶어요. 너무 예쁘다. 아니, 이거 다 지금 실제 이게 앨범들이잖아요. 1집부터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와, 여기 완전 다 있는 거네요. 시대를 풍미한 그의 기록을 만나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모든 게 다 있는 거네요. 여기 지금 앨범이며, 선생님 의상, 상 받은 거, 사진, 영화 포스터 없는 게 영화도 없네요. 많이 출연하셨으니까. 와, 여기 오면은 거의 전영록 쌤의 모든 걸 알 수 있겠네요. 연기자로 가수로 평생을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 가수 전영록 씨. 전시품 하나하나에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이 전영록 쌤의 정말 모든 것들이 정말 담겨 있는 곳인데, 혹시 이 전영록 선생님이 여기서 좀 가끔 오시나요? 자주 오세요. 자주 오셔서 직접 뭐 먼지도 좀 닦으시고 삐뚤어진 게 있으면 성격이 워낙 꼼꼼해서 삐뚤어진 거 있으면 바로 잡고 막 그러시고 뭐 공연도 하고 이래요. 오시면. 예. 여기서 공연을 해요? 예. 통기타 다 혼자 치면서. 여기서 그럼 너무 공연도 멋있어요. 할 수 있는 예. 거예요? 그럼요. 아래층에서. 정말요? 아래층이 공연장이니까. 궁금해요. 그럼 지금 가보고 싶어요. 갈 수 있을까요? 가요. 전시실 아래층은 카페와 공연장으로 꾸며져 작은 문화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노래 좋아하는 김보배 리포터, 이곳을 지키는 작곡가 강명준 씨와 함께 무대에 올라 정영록 씨의 곡을 불러봅니다. 인형박물관부터 이제 전영록,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형님이신데 전영록 네. 박물관, 저도 몰랐어요 저게 있는 줄. 그 전영록 씨 좋아하는 분들은 한 번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의 뜨거운 마음을 이렇게 소매 걷고 네. 영화 돌아이 아니고 네, 돌아이. 돌아이. 아 정말
특별한 박물관이네요. 꼭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요. 또 인형박물관에서는 큐레이터이자 작가이고 또 네. 수집가에게 직접 설명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특별한 공간이면 틀림없습니다. 평창 가시면 꼭 네.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날씨를 알아봐야 될 네. 텐데 더워진다고는 했는데 오늘 기온이 또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오늘 하루는 또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아침부터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대전의 현재 기온 22.1도인데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2도 정도 높은 24도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전이 3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좀 더 덥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지만 자외선과 오존에는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햇볕이 강한 시간대를 피해서 오전이나 늦은 오후에 외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아산 30도, 공주 31도, 대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8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과 모레 구름이 볕을 가려주면서 낮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는데요. 이후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대전의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실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들, 참여하고 싶은 이야기들 보내주시는데 네. 이렇게 할게요, 오늘은. 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네. 힘내라 청춘, 펼쳐라 청년의 꿈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0587님, 아이들이 휴직 중입니다. 일시적 휴직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휴직이 길어져서 염려가 됩니다만 위기를 호기로 재충전해서 힘차게 출발하길 응원합니다. 네. 같이 또 캠핑 가셨군요. 와. 힐링하시고. 네. 휴직이 짧을 줄 알았는데 좀 길어진다는데 네. 저 긴 시간이 지나가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요. 예, 화이팅입니다. 0424번님, 내일 배움 카드로 바리스타 자격증에 도전했어요. 와우. 직장 다니면서 저녁반으로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열심히 배웠더니 개근상 브로치도 받고 한 번에 자격증도 땄어요. 네. 30대인 제가 새로운 것에 도전했다는 것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제가 따고 싶어하는 자격증. 네, 이미 따셨네요. 그러니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0795번님, 주변에 코로나19로 취직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다들 마스크 쓰고 밖으로 나가서 자연 느껴보시고 화이팅하세요. 그럼요. 네, 이분은 이제 움찔하지 말고 네. 힘내서 화이팅 하자는 네. 얘기잖아요. 그 자연이 대신 위로를 주기도 하니까요. 조건은 마스크를 꼭 쓰고 나가시라는 네, 꼭 쓰시고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화이팅입니다. 3938번님, 저도 자식 가진 부모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취직을 못하고 있는 딸이 안타깝네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빠른 종식과 좋은 결과 있겠죠? 이 땅의 청춘들이여, 우리 모두 힘을 내어봅시다. 자녀분들 사진인 것 같은데 네. 이게 관상학적으로 조만간 취직됩니다. 와. 네. 취직되시면 힘내시기 또 바랍니다. 사연 그럼요.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자, 취직될 거니까 희망 네. 가지시고. 네. 5674번님, 가뜩이나 어려운 요즘 집에만 있는 친구들을 모아 의기투합했어요. 친구들아, 육사시미 먹고 모두 힘내. 야. 의기투합하기에는 돈을 좀 썼군요. 네. 육회, 육사시미가 같이 있고요. 국물도 고기 국물이고. 네. 누가 썼는지 잘했어요. 파이팅! 그럼요. 의기투합 네. 해야죠. 야, 배고프네. 5342번님, 최근 코로나 때문에 잘 외출하지 못해서 지루했는데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서 좋았어요. 시원한 부산 바닷바람 쐬고 기분 전환하고 왔답니다. 부산 맞아요. 바다군요. 네. 야, 익숙한 곳이네요. 어휴, 좋아 보입니다. 생활방역 하시고 저렇게 바람 한 번씩 쐬셔야 돼요. 그럼요. 그래야 젊은이들이 활기차집니다. 네. 6204번님, 코로나 때문에 일상생활도 모든 생활의 리듬이 다 바뀌었네요. 한참 희망을 가지고 꿈 많은 젊은이들이요. 이 아침에 꽃들을 바라보며 꿈을 잊지 마세요. 온 국민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아자아자 파이팅 하셨는데 네. 힘을 주는 마지막에 파이팅까지 있어서 참 행복한 사연들 만나봤습니다. 네, 저희가 다양한 사연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네. 또 힘을 주는 이런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공
촬영 장비로만 생각했던 드론이 우리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농업 현장에서는 10사람의 몫을 너끈히 해내고 산악사고, 화재사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숨은 활약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내일 아침 똑주부 큐에서 2020년 드론의 세계 속으로 안내합니다. 해마다 6월, 지금 이제 6월이잖아요. 네. 6월이 되면 수확하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바로 단단하고 알싸한 맛의 이 육종마늘. 육종마늘. 방송으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이제 소개도 해드렸었는데 서산이잖아요. 육종마늘이 이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상인들이 있다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 상인들이 관광객이나 외지인의 통행이 잦은 서산 인근 도로변에서 중국이나 스페인 마늘을 육종 마늘로 속여서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잘못 사신 또 소비자들이 또 항의가 잇따른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저 중국산하고 스페인산 네. 이 마늘이 겉으로 보기엔 육종 마늘하고 정말 비슷하대요. 그 육종 마늘은 근데 아직 수확 안 했습니다. 네. 예, 이게 난지역 마늘이라서 다른 지역 마늘보다 좀 늦게 6월 말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육종 마늘이 나왔다면 원산지를 아니에요. 속인 게 되는 거니까요. 아무쪼록 지난 가을부터 수고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또 소비자들은 건강한 먹거리를 잘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믿고 샀는데 잘못되면 서로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네. 사시게 되면 6월 말 이후에 정확하게 판매가 확인되는 곳에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함께했던 시간 저희들도 마무리 지어야 될 텐데 오늘도 30도 정도는 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더위 뭐 이겨야죠. 그럼요. 에어컨보다는요 시원한 마음가짐으로 또 행복한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